방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이죠? 지금 칼이 하나 보이나요? 그 옆에 두 개는 뭘까요? 그렇죠. 방패. 이 보병이라는 병가는 보통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가벼운 무기, 총, 박격포까지, 기관총. 대부분 여기는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럼 보병 지원하면 됩니다. 다음은요. 여기 방금 전에 보병과 조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운데 옹 같은 게 있죠. 이건 뭘까요? 그렇죠. 말굽.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이 있었거든요. 기갑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거운 학이에요. 전차, 장갑차. 이 사람 걸어 다니냐,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 기갑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싸우는 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은 선생님 나중에 받을게요. 다음. 그렇죠. 화살이 보이고 양쪽에 있는 무기는 대포, 포예요. 이 포병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병 기갑은 적과 가까이 가서 눈에 보이는 적을 쏘고 공격하는데 포병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산 뒤에 숨어서 곡사로, 예, 우리가 가끔 가까이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 숨어서도 공격하는 전략. 다음, 이건 뭘까요? 좌측 우측에 포탄이 보이죠? 여기는 방공병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하늘을 지키는, 적이 미사일을 우리 영토로 사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떨어지기 전에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적의 항공기, 적의 전투기가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온다 그러면 이러한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제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2010년도 서울공항 미군 부대 헬기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블랙호크 헬기 대대네. 그 헬기를 타고 야간에 미군이 스케줄이 원주 치악산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태워줘 해가지고 저녁에 서울 야경을 보며 원주 치악산을 돌고 왔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아름답다. 서울 야경 너무 좋다. 하늘 헬기를 타고 보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 아름다운 불빛도 다 꺼지고 저 수많은 건물도 다 무너질 텐데 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지키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늘 직업 군인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뭘까요?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양쪽에 있는 두 개 만원경이고요. 가운데가 뭘까요? 햇불과 나침판을 가르치는데요. 여긴 정보. 정보병가의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적을 찾아내는데 혹시 여러분 퀴즈 하나. 사자성어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는 사람? 발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이 싸우려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 만약에 우리가 힘이 더 세다 하면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그렇죠? 적이 왼쪽으로 오는지 오른쪽으로 오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직업 강의를 들어왔죠. 그렇죠?
선생님도 듣고 목사님도 듣고 소방관도 들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한 일,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좋아하지? 근데 그게 찾는 게 상당히 좀 어렵. 혹시 어머니 아버지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으세요. 앞에 있는 선생님도 한 40년 이상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잘하는 강점은 뭘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때로는 잘 모르는 경우, 헷갈리는 경우, 지금도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요? 그 일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 정보병가를 만약 지망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전공을 언어를 전공하면 이 병가로 군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영어나 중국어 다른 나라 언어권들을 언어를 전공해서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군을 지망하게 된다면 정보병가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성벽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공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축가가 꿈인 사람 있나요? 꿈이에요? 건축가?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밖에만 군인들이 싸우는 것만 아니라 우리 작은 아들 안내 안녕 은성이 여러분 싸우러 가려면 전차 기갑차가 가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병의 모토가 시작과 끝은 우리가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줘요. 또한 어떠한 건물을 만들어요. 지날 수 없는 강에도 부교를 띄워서 길을 만들어줘요. 그 강을 건널 수 있게끔. 수많은 건물 또한 필요한 건물들을 만들어요. 이러한 공병에서 일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건축학과나 토목학과 또는 크레인 같은 큰 장비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공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정보통신. 우리 좀 전에 정보병가 봤죠, 그렇죠? 정보통신. 벼라도 왔네. 이 차이는 뭐냐면요. 정보는 적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잖아요.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이게 우리 그쵸? 통신 알려줘야 되거든. 이게 나만 알고 있고 우리 아군에게 우리 국군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집사님이 좀 선생님 뭐 혼동 하고 싶은 이야기했어. 소통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솔직히 틀린 말을 하지 않는데 좀 엄마 아빠가 말하면 맞는 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렇죠? 잔소리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엄마 아빠들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특기가 있는데 소통이 바르게 전달되려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달되려면 A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랫 사람만 이 사람에게 A를 갖추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그 훈육의 목적이 가르치는 목적이 잘 전달되려면 은수야 아빠가 바른 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도 A를 갖춰서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바른 친절한 말로 말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A 있게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A 없이 이야기하고 자존심 상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신병가는 전달할 수 있는 거,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날개가 보이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번에 준비한 건 육군 위주이기 때문에 헬기 조종 위주인데, 우리 공군의 전투기를 조종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는 헬기 조종, 수리 또는 이제 간제까지 포함되는, 이 과에 가고 싶다면 헬기 조종이나 정비 그쪽 전공을 하게 되면 항공병과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이건 무슨 병과일까? 참 여러 가지 사람이 있죠. 군인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알아요? 한 글자, 핵. 그렇죠, 핵. 그러니까 하생방은, 화학은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포함해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런 화학탄, 생물학탄, 방사능, 이런 물질로부터 우리 군을 보호하고 제독하고 미리 어디에서 이러한 공격이 일어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러한 병과를 하고 싶다면,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면 화학 관련된 전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병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여기는 무슨 일하는 군인일까요? 여기는 전쟁을 하다 보면, 장비를 쓰다 보면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하는 무기를 만들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 병기병과는 고장난 물건들을 고치고 수리하고, 또한 필요한 무기들을, 또는 탄약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참. 이 병참은 군대의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예. 그런데 새벽 배송 안 됩니다. 여기는. 예. 군대에서는 일주일, 2주일 전에 신청해야만이 식량이 오고 탄이 오고, 좀 오래 걸리긴 한데, 이 병참 병과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름도 필요하고 군인들에게 식량도 줘야 되고 탄도 보내줘야 돼요. 이런 역할을 해줘야만이 전쟁이 원활하게 진행돼요. 네? 그렇죠. 우리 군대에는 미리 전쟁을 대비해서 탄도 모아놨고 식량도 모아놨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며칠 동안 싸우기 위한 그런 물질들이에요. 다음, 여기 뭐가 보이나요? 날개도 보이고, 혹시 바퀴, 차량 바퀴도 보이나요? 바퀴? 예, 수송병과. 여기는 우리 군대에도 많은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을 운송하고, 또한 차량을 고치고, 또 차량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헬기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헬기, 자동차 등을 관리하고 또는 고치고, 또는 사람들이 이동, 우리 군인들이 이동해야 될 때 그러한 것들 지원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지금 칼도 보이지만 다른 거 하나 보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저게 펜이었다, 글 쓸 때 있잖아요. 예. 군대에는 싸우는 것만 아니라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인사라 그러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지, 또한 어떠한 역할을 시킬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또 수많은 행정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한 역할들, 행사 또한 진행하는. 칼도 중요하지만 펜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 인사행정 병가도 있는. 여기는 무슨 병가일까요? 저기 가운데 X자 두 개가 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방망이. 방망이 하면 생각나는 민중의 방망이, 지팡이. 그렇죠. 헌병. 근데 헌병이란 이름이 지금 바뀌었어요. 군사 경찰로. 군대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단 여기는 군인들에게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입니다. 군대라는 곳에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경찰이 그 인원을 잡아갑니다. 그렇죠. 밧줄도 쓰고. 네. 다음 뭘까요? 그렇죠. 군대에는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 다 있는. 만약 이 군대 가서 판사, 검사하고 싶으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해. 요즘은 로스쿨 있죠, 그렇죠? 로스쿨을 합격하고 군대 와서 의무 복무 대신 짧게 군 생활하는 이제 법무관도 있고, 아니면 군대에서 자신은 계속 군대 안에서 판사 검사를 하겠다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군무원 법무관도 있습니다. 다음 가운데 X자 두 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고대 합해라고 합니다. 도전. 이게 재정병가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가장 걱정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한 글자인데. 그렇죠. 엄마 아빠 가장 좋아하는 거. 에이나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네. 네. 여기서 잠깐 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만약에 엄마 아빠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 일에서 다른 직장 스카우트에게 들어 다 월급 500만 원 올려주겠다. 나 이직 않고 지금 현재 직장에 계속 있겠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돈 따라서 직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은 어떨지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돈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를 믿죠? 근데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언제까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야 돼. 이제 여러분 아직 사춘기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요즘 선생님의 둘째 아들 은성이 같은 경우는 아빠를 좀 거부하거든요. 방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뭐냐면 사춘기는 여러분 초등학교 시기에는 엄마 아빠를 말을 다 믿을 수 있겠다는 건데, 중학생 고등학생 돼 보니까 엄마 아빠의 모든 말을 믿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가면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믿을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선생님이 여기 제안하는 거는 미래에 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돈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포기하고 돈 따라 가지 않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는 뭐냐면 혹시 용돈 받는 사람, 용돈 중에 다 쓰지 않고 조금씩 모으는 사람. 훌륭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용돈 받을 때 그거 다 쓰지 말고 조금씩 모으세요.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꿈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간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 지금 현재 내가 버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빚이 늘어나고 있다면 문제인 겁니다. 노후를 위해서도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는데 지출이 크다면 힘들겠지만 남겨야 됩니다. 남겨서 좋은 곳에 심어서 이게 내가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내가 일할 수 없는 시간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준비하는 지혜, 우리만 알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교육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운데 종이 보입니다. 종은 자유, 민주, 평화를 상징하는데, 군대 가게 되면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정신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정신교육. 정신교육이 어떤 정신교육을 받냐면 군인으로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관을 가져야 되는지, 안보관을 가져야 되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적이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져서 두렵고 하면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마음이 나 싸우면 질 것 같아. 이미 마음이 지고 정신이 지게 되면 싸워보기도 못하고 질 확률이 커요. 정신,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데 군에서는 이걸 위해서 수요일마다 오전에 몇 시간에 거쳐서 나라가 중요하다, 어떠한 게 군인의 역할은 무엇이다, 나라의 안보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잠깐 하자면 20년 선생님 군 생활하는데 더 이상 이제 군 생활을 하기 싫은 거야. 마음이 무너졌어. 내가 군대만 있다가 나의 생활을 할아버지가 되는 게 좀 싫었어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는 게 싫고 변화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결정했죠. 20년 하고 선생님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아내가 3년의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무원 7급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전역하게 되면 3년 이내 합격해야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이 가장 두려웠던 게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꿈을 이룰 수는 있겠다, 합격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중간에 선생님 마음이 흔들리면 공부하다가 이 공부가 하기가 싫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려웠어요. 내 꿈이 흔들리면, 내가 몇 개월을 1년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내 꿈이 바뀌어버리면,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근데 다행스럽게 1년이라는 시간을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합격하고 군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꿈이 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꿈을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고 간다면 성취할 확률이 큽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군대에는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치과 의사, 수의 의사, 간호사. 일반 의사도 또한 있습니다. 별도로. 네? 네, 치과 의사도 있습니다. 군대에는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도,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 마지막 PPT인데요. 군대에는 목사님도 있고 신부님도 있고 법사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것 같지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건 끝이 있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끝이 없고 영원한 게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포함해서 강도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수고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계셔.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군에는 총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싸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사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살리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이 세상에는 또 군대라는 것도 작은 사회처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꿈 마음 흔들리지 말고 잘 지켜가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 찾아가는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었어요? 네. 아직 시간이 남았죠?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사격 체험할 텐데 지금 한 명당 몇 발을 쏘는 건가요? 3발 정도를 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주셔야 될 건 우리 김나실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고등부 스태프들 먼저 밑에 내려가셔서 네 아이들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우선 선생님들이 먼저 내려가서 준비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내려가서 쏘도록 할게요. 알았죠? 근데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얘들아 이제 총 쏘러 내려갈 텐데 총 쏘고 나서 이제 관역 있잖아요. 관역 자기가 맞춘 관역에 사진 찍고 나서 안 쏴도 되냐고? 안 쏴도 되긴 하는데 구경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자 우선 먼저 유년부 학생들 손 들어볼까요? 자 유년부 학생들 먼저 차례대로 요셉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요셉 선생님한테 가서 같이
1층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유년부 선생님 따라가세요. 네, 소지품은 가방은 여기다 두고 가도록 할게요. 그거 마치고 다시 올라올 거야, 얘들아. 한 명당 해봤자 3발이고. 자, 그리고 기다려봐. 자, 4, 5, 6학년 강사님한테 오세요. 중등부까지. 자, 강사님한테 오세요.